아침에 잠이 깰 때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일어나기 싫어. 5분만 더. 꾸덕꾼 마저 꺼야 되는데. 박부장 그 인간 또 봐야 돼? 회사 가기 싫어. 이번 영상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아침잠을 가뿐하게 깨워주면서도 멘탈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쩌고 있는 멘탈고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강의 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작은 습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이 박 씨였는데 아침에 잠이 깨면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시작해 수십 년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대학생 때 저에게는 그 얘기가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그날로부터 집에 가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열어주는 이런 아침 확언 습관은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깰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똑같은 확언을 매일 습관적으로 외치다 보면 잠에서 금방 깰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배터리를 아껴줍니다. 회사 가기 싫어. 오늘도 그 인간 또 봐야 돼.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등 일어나기 싫은 이유를 곰씹으며 이불 속에서 한바탕 전투를 치르면서 잠에서 깨다 보면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루를 살아갈 배터리의 많은 양을 써버리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확언을 하면서 잠에서 깨시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클 모닝 확언의 이런 장점들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잠에서 깰 때마다 반복하는 확언이 나와 궁합이 맞아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확언을 따라했던 대학생 때에서는 한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사람들 피해 다니기 바쁠 때였는데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반복하면서 잠에서 깨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은 덜 들어서 배터리 낭비는 줄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일어나 그날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해서 큰일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1도 없었기 때문에 이 확언을 반복한다고 해서 잠에서 빨리 깨지도 않았고 기대감에 차서 잠에서 깨는 일도 웬간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여는 확언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덤으로 멘탈도 강하게 만드시려면 확언 문장을 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 주면 좋은데요. 그 기준은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지금의 나와 거리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이 좋고요. 둘째, 너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확언대로 되었을 때 미래의 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문장이면 좋고 셋째, 내 멘탈의 약점을 보충해주는 문장이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대학생 때 저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 늘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 있었었는데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할 말을 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큰일을 하는 사람이다 처럼 먼 미래를 막연히 꿈꿀 수 있는 희망 고문 확언보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와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장이 궁합이 잘 맞는 확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확언 문장을 만드실 때는 현재 내 멘탈을 흔들어내는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확언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약 거절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은 나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야 로 문장을 만드시고 할 말을 못하고 삼키다가 집에 가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곰씹느라 밤잠을 설치는 분들은 나는 그때그때 할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야 등으로 확언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 문장이 완성되면 아침에 잠이 깨는 순간 이 문장을 3번 이상 반복하고 깨어나시면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 확언을 활용하면서 멘탈을 보다 강하게 만드시려면 2번째 습관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2번째 습관은 모델 연구하기입니다. 만약 나의 미라클 모닝 확언이 나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다 로 정하셨다면 거절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하는지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모델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역사 속 인물이거나 존경하는 인물이어도 되는데요. 만약 모델이 내가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잘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해보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거절을 잘했었는지 아니면 부단한 연습을 통해 숙달되었는지 거절할 때 어떤 생각으로 거절하는지
거절하고 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는지, 만약 그런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거절을 잘하든 할 말을 당당하게 하든 특정한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잘하게 되기까지 거쳤던 경험이 있거나 연습 과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멘탈 기술은 대부분 배워서 복사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 그 기술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내 것으로 복사하기 쉬워질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정한 모델이 아는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거절의 순간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거절할까? 동계올림픽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은 압도적인 기량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국 쇼트 선수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기량이 월등히 뛰어난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연구하는 외국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하는 스케이팅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한국 선수들이 평소 걸어다니는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서 걷거나 먹는 음식까지 똑같이 따라서 먹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듀뷰아 선수는 2022년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쇼트 경기에서 2위를 했는데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가 속도를 높이면 자기도 높이고 천천히 가면 똑같이 천천히 가면서 황대현 선수 뒤에 붙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 황대현 선수 뒤를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케이팅이나 멘탈 기술이나 연습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멘탈의 약한 부분을 잘 해내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정해서 그 사람의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모방하다 보면 설사 그 사람만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기술을 구사할 정도까지는 실력이 향상되면서 멘탈 지수를 높여가실 수 있습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척하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이해해보겠다고 많은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 심리학 역사에서 길이 회자될 만한 논란의 실험 가운데 하나가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짐바르도 박사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7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는데 이들은 정신병력이나 범죄 이력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험은 대학에 설치된 모리 감옥에서 참가자들이 2주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제비뽑기로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참가자 반에게는 간수복장을, 나머지 반에게는 죄수복장을 입혀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는 하나의 규칙만 전달되었는데요. 간수는 어떤 물리적 폭력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죄수는 간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모의 감옥에서 2주만 지내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2주 동안 재미있는 감옥놀이를 하면 되겠다 생각하며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잘해보자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모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실험이 진행될수록 결과는 예상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가자들은 간수와 죄수 역할에 너무도 몰입한 나머지 간수들은 죄수들이 태도가 불량하다며 죄수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기 시작했고 죄수들은 이에 반발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이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해가자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은 예전과 달리 6일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이 실험은 유명해져서 엑스페리먼트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원래 난폭하지도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었는데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부여하자 빠른 시간 안에 그 역할에 몰입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내가 아닌 다른 역할에 몰입하는 능력은 이 실험의 참여자들이나 영화배우들만이 가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면 멘탈을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마치 내가 닮고 싶어서 연구했던 모델이 된 것처럼 그 역할에 몰입해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대인기피증이 심했을 때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하나 인사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주눅 들고 위축돼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멘탈의 약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로 미라클 모닝 문장을 바꾸었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사람 한 명을 모델로 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상담소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환경이라서 이때다 싶어 새로운 캐릭터에 몰입해 보기로 작정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치 원래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눈치 보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 말을 바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싸움이 날까봐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멘탈을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바로 내뱉어 보았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상담소에서 근무하던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 이상형이세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 말에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이상형이세요. 이렇게 내 멘탈의 약한 부분이 충분히 강해졌다 느껴질 때까지 미라클 모닝 문장을 만들어서 아침에 깰 때마다 반복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한 모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질문을 던져보시고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담고 싶은 역할이나 행동에 몰입해 가시다 보면 멘탈이 약했던 부분이 점차 강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가실 수 있는데요. 약했던 멘탈 근육이 얼추 강해졌다 느껴지시게 되면 내 멘탈의 또 다른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신 후에 미라클 모닝 문장을 바꾸시고 다시금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을 적용해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멘탈 관리의 핵심은 멘붕 박사가 쓴 한 권의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갈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